안녕하세요. 한밭대학교 김태현입니다. 우리 지금 함수를 배우고 있는데 함수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좀 특이한 함수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배울 함수는 바로 합성 함수가 되겠습니다. 컴포지션 펑션이라고도 부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전에 합성 관계를 배운 적이 있죠. 그거와 동일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는 a에서 b로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g 같은 경우는 b에서 c로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f와 g의 합성 함수는 집합 a에서 집합 c로의 함수를 얘기하는 게 되겠고요. 노테이션은 다음과 같이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G와 F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고 A에서 C로의 관계를 나타낸다. 여기서 또 함수의 조건을 만족하면은 당연히 함수라고 불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F를 따지고 그리고 G를 따져가지고 F와 G를 이렇게 순서대로 쓸 것 같지만 우리가 표현할 때는 다음과 같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테이션과 순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긴 할 텐데 꼭 순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좀 우리가 알기 쉬운 노테이션으로 바꿔 쓰게 되면은 뭐 G에다가 F, A를 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자체는 이제 G에 B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었을 텐데 B의 자리에 FA가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함수이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 어떤 집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A, C의 순서상을 가지고 있는데 A는 집합 A의 원소이고 B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따가 다시 나오겠죠. 그리고 C는 캐피탈 C의 원소가 되겠습니다. 다만 A와 B와 같은 경우는 F라는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B와 C 같은 경우는 G라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조건 제시법으로 이렇게 적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A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G 그리고 F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은 이거는 G라는 펑션 안에 F라는 함수의 결과값이 들어가는 형태로 바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성의 의미를 굳이 이렇게 얘기해 보자면은 첫 번째 함수의 출력값이 다음 함수의 입력값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라는 개념을 맨 처음에 소개해 드릴 때 이런 블랙박스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x가 들어가면은 어떤 y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는 모르는데 x와 y의 관계를 나타내는 함수를 이렇게 나타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y라고 이렇게 나온 거는 결국에는 또 그 다음 함수에 인풋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이거는 g라는 펑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g의 결과를 G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가 체인처럼 물고 늘어지는 형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합성 순서를 유의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음과 같이 노테이션 꼭 기억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제 6-8로부터 합성함수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문제는 교재 예제 6-17번이니까요. 이거를 교재를 한번 참고해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예제 6-15나 6-16 이런 거에도 합성함수 개념을 잘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고려하고 있는 함수 f와 g 같은 경우는 실수에서 실수로 대응되는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를 합성함수로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두 가지 버전이 있겠죠. 첫 번째는 G와 F의 합성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F와 G의 합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G와 F의 합성함수를 먼저 구해볼 건데요. 요거는 다시 한번 적어보면은 F라는 펑션 안에 이제 gx를 넣어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긴 한데 x가 올 자리에 그냥 gx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x 플러스 3 대신에 gx 플러스 3을 적어주면 되고요. gx는 원래 주어진 게 있으니까 이것을 원래대로 한번 치환을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gx는 이렇게 바뀌었고
플러스 3을 이건 죄송합니다. 해주면은 결국에는 x제곱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나머지 합성이죠. f와 g의 합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정의에 의해서 g라는 펑션에다가 fx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라는 함수도 여기 잘 나와 있는데 x가 올 자리에다가 한번 fx를 넣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fx의 스퀘어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될 텐데 fx 자리에다가 다시 x 플러스 3의 제곱을 이렇게 한번 바꿔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마무리를 해도 괜찮고요. 이걸 한번 이렇게 바꿔줘 보면은 다시 x 플러스 2에 뭐 이런 식으로까지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한번 주목하시면 좋은 게 g와 f의 합성함수와 f와 g의 합성함수가 다르죠. 뭐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교환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번에 또 특이한 함수는 바로 항등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관계를 배울 때 항등 관계라는 개념을 배웠습니다. 그것과 동일한 개념이니까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등 함수라는 것은 아이덴티티 펑션이라고 해서 이거는 결국 A라는 주어진 집합에서 자기 자신으로 가는 어떤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 관계에서 어떤 함수의 조건을 만족하면은 그때 이렇게 함수라고 적을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조건을 만족하냐면은 자기 자신을 인풋으로 넣었을 때 자기 자신의 값이 나오면은 그때 항등 함수가 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 대신에 이렇게 아이덴티티의 약자로 해가지고 IA로 표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항등 함수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 같긴 한데 전단사 함수가 됩니다. 이 말은 어차피 A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A에서 A로 가는 거기 때문에 원소의 개수가 똑같겠죠. 근데 항등 함수는 예를 들어서 지금 X라는 집합에서 X라는 집합으로 간다고 했을 때 A, B, C라는 원소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A에서 A로 갈 거고요. B에서 B로 갈 거고요. C에서 C로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화살표가 한 개씩 나오고 공역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한 개의 화살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전사 관계를 만족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x에 대해서 다른 결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단사를 만족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두 개 단사와 전사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거는 전단사 함수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 6-9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교재 예제 6-18번에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A라는 집합이 다음과 같이 3개의 원소를 갖도록 주어져 있습니다. 그 F라는 것은 어떤 펑션인데요. A에서 A로 가는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fx는 x 세제곱이라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때 한번 요 주어진 f가 항등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달라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일단 A가 주어져 있으니까 함수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치역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인풋으로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제로를 넣었을 때는 0의 세제곱이니까 0이 나옵니다. 그리고 f1을 넣었을 때는 1의 세제곱이니까 당연히 이것도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 세 개의 결과를 보면은 A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FA는 A이다 라는 조건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함수 같은 경우는 항등 함수이다 라는 것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항등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F라는 주어진 함수의 형태를 생각한다기보다 그냥 우리가 실제로 관심이 있는 집합의 각 원소들에 대해서 이러한 연산들을 모두 다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함수입니다. 영어로는 인버스 펑션이라고 하고 이것도 고등학교 때 굉장히 많이 나오던 그런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함수 f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함수 f가
전단사 함수일 때, 즉 뭐 여기가 3개 있고 그러면은 여기도 3개가 있고요. 화살표는 1개씩 이렇게 연결이 되는 상황이 되겠죠. 정의역과 치역과 공역의 개수가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수 f가 전단사 함수일 때만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는 것은 뭐 가역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영문으로는 뭐 인버서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f의 역함수는 f의 인버스라고 부릅니다. f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f의 역함수 혹은 f의 인버스라고 부르고요. 요거는 b에서부터 a로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이것도 우리가 관계를 배울 때 비슷한 개념을 배웠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항등함수, 역함수, 그리고 합성함수를 배울 때 모두 다 우리가 관계에서 배웠던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함수는 어떤 관계의 부분 집합, 특별한 관계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은 우리가 알고 있던 개념들을 모두 다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식 엄청나게 많이 봤었죠. A가 있고 B가 있을 때 뭐 각각에 속하는 원소이고 뭐 원래 공역과 뭐 정의역 뭐 이런 것들이 정의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고려할 때는 A라는 것이 어떤 함수 관계를 통해서 B라는 것에 매핑이 되는 건데 이거의 역함수는 이제 B라는 것을 반대로 넣어주면은 원래의 A 값이 나온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에 대해서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은 너무 자명한 사실이죠. 그리고 이 관계를 보면은 결국에는 역함수를 구해라라는 것은 어떤 순서상 입장에서는 y는 x라는 그래프에 대해서 대칭인 포인트를 쭈루룩 찍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가 있다면은 이거에 대한 역함수는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두 개를 y는 x 기준으로 딱 접어버리면은 하나로 겹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6-10번은 이제 합성함수와 역함수를 좀 묶어놓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집합 A 우리가 고려하는 것은 x는 실수인데요. 1보다 큰 실수에 대해서만 고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A에서 A로의 함수를 이제 F라고 정의를 하나 하고요. 또 한 개를 G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함수 F는 G와 H의 합성 함수인데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H라는 합성 함수를 구하는 게 먼저겠죠. 그래서 H를 여기다 한번 적어줘 보면은 H는 F와 G로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이거를 정의대로 적어주면은 F라는 펑션 안에 G라는 펑션을 이렇게 대입해 주면은 일단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fx는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gx를 여기다가 넣어줘 볼게요. gx-1을 제곱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걸 나누기로 해주고 플러스 1을 해주면은 원래의 상태가 돌아왔고요. 그리고 gx의 자리에다가 한번 실제 gx를 치환을 해줘 볼게요. 그럼 이거는 뭐 something 플러스 1으로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1이 여기 붙어 있으니까 이것만 살아남겠죠. 그래서 먼저 이걸 적어줘 보면은 2분의 x-1의 스퀘어에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다시 한번 적어 보면은 이제 4분의 1에 x-1의 플러스 1 요게 다시 한번 적어주면은 hx로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걸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은 x와 y라는 2차원 평면에다가 그려볼 건데요. 1,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x가 0일 때에는 4분의 5를 지나고 x가 2일 때에도 4분의 5를 지나는 2차 함수로 이렇게 그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서야 우리가 하나 고려를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x 값은 1보다 큰 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좀 예쁘게 그려줘 보면은 이거를 삭제해 볼게요. 삭제하고서 다시 그려줘 보면은 1인 곳은 포함을 하지 않으면서 2차 함수를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했죠. x가 들어갈 자리에다가 y를 적어주면 되고요. y에 해당하는 부분에 x를 넣어준 다음에 이것을 y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른쪽에 한번 다시 적어 보겠습니다. x는 4분의 1에 y-1의 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1을 좌변으로 넘기면 x-1이 되고, 그리고 4까지 한번 곱해줘 보겠습니다. 그리고 y-1의 제곱이 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구해주기 위해서는 y는 결국에 플러스 마이너스 2에, 그리고 이제 1 남아있던 거 살려주면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고려해 줘야 되는 것은 어떤 부호가 될까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을 답을 찾기 위해서 잠깐 그래프의 도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역함수를 구할 때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값들과 이쪽에 있는 값이 대칭이 되겠죠. 결국에는 우리가 찾는 역함수는 이러한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결국에는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를 취하는 것이 아니고 2에 x-1 플러스 1 이것만 취해주면은 바로 정답이 되겠고요. y라는 거 대신에 이제 다시 h 인버스의 x라고 적어주면은 우리가 이제 원하는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라는 부호는 결국에는 우리가 아까 삭제했던 요 그래프 있죠? 요 그래프를 이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것도 더 이상 고려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몇 가지 함수에 대해서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컨스탄트 펑션이라고 해서 상수 함수죠. 그래서 이것도 뭐 당연히 정의역과 공역이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은데, 이게 어떤 값을 인풋으로 넣든 간에 어떤 값이 인풋으로 넣든 간에 이거는 항상 어떤 컨스탄트의 값으로 변환해주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의 오직 한 원소, 즉 요 B라는 것도 공역이긴 하니까 어떤 A의 원소로부터 화살표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 점들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하나의 값으로만 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역의 원소가 하나만 있으면은 그때는 뭐 당연히 하나로만 이렇게 다 매핑이 될 거고요.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모든 원소가 집합 B의 오직 한 원소와 대응될 때 함수 F는 상수함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A에 대해서 B에 있는 어떤 B에 대해서 대응이 되면은 요거는 상수함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림함수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릴 건데요. 올림함수와 내림함수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ceil이라는 것은 천장을 얘기하죠. 플로어는 바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장으로 올린다 해가지고 ceiling이라는 오퍼레이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플로어링 혹은 플로어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바닥으로 깔아버린다 해가지고 내림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올림함수부터 보시면은 x가 어떤 실수일 때 이것을 x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값 중 가장 작은 값으로 바꿔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노테이션은 천장을 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위에 이렇게 위로 올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한글로 맨 처음에 접할 때에도 천천히 읽지 않으면 좀 헷갈리는 문장이고요. 여러분께서는 요 실링이나 플로어 같은 경우는 위키피디아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영문으로 표기할 때도 되게 헷갈리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의 두 가지를 가져왔고요. 양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내림, 그리고 뭐 반올림, 올림 이러한 개념들을 어릴 때부터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거나 같은 정수값, 즉 3.5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값은 당연히 4, 5, 6 쭉쭉쭉 이렇게 나가겠죠.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값, 즉 3.5와 가장 가까운 숫자를 택하면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5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값을 표현할 때 마이너스 2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는 학생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마이너스 1.5보다 큰 값은 마이너스 1, 0, 1, 2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1차원 평면에다가 그려보면은 간단히 답이 나오는 건데 이제 쓱 넘겨 짚으면은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중에 가장 작은 값을 택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1.5를 실링 하면은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이런 것들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림함수는 반대의 개념이겠죠. x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값 중 가장 큰 값을 반환하면 됩니다. 그래서 3.5가 주어져 있을 때 이거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값은 3, 2, 1, 0,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쭉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거를 고르면은 3이라는 값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5도 이제 반대로 가면 되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4, 마이너스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큰 정수를 선택하면은 이제 바로 플로어 오퍼레이션을 취한 값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6-11번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다룰 마지막 문제가 되겠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집합 A가 이렇게 5개의 원소를 가지도록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함수 f도 A에서 A로의 대응을 나타내도록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근데 이 f라는 함수를 보시면은 조금 전에 배웠던 내림함수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주어진 함수의 단사 함수 여부, 전사 함수 여부, 전단사 함수 여부를 결정해 달라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과 같이 간단한 함수를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fx가 x라고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2차원 평면에 나타낼 때는 x와 y를 적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기울기가 1인 그래프를 항상 그렸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고려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색깔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gx라고 해서 gx라는 것은 fx를 이렇게 실링 올림을 한 함수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gx를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실링 같은 경우는 어떤 주어진 값보다 같거나 큰 정수 중에 가장 작은 거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x가 0보다 크고 1 이하일 때 혹은 x가 1보다 크고 2보다 같거나 작을 때 이런 식으로 좀 나눠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요 사이에 들어있는 값이 1로 바뀔 거고요. 요 사이에 들어있는 값이 2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우리가 이걸 나눠서 생각할 때 0보다 같거나 크고 라고 하는 순간 여기는 0에 매핑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화해서 적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호와 부등호가 이런 식으로 붙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0과 1 사이의 값은 1로 매핑이 되는데 0은 부등호에 이제 등호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동그라미로 비어 있는 걸 나타냈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주어진 요거죠. x라는 값의 실링 함수를 실제로 그린 게 되겠고요. 유사하게 이제 어떤 걸 할지 예상이 가시죠. 여기다가는 hx라고 한번 해보고서 요거는 fx의 플로어 펑션을 한번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x라는 값을 내림해서 그려보겠다. 그러면은 내림 같은 경우는 이제 같거나 그보다 작은 정수 가운데 가장 큰 값을 골라주면 됩니다. 이거를 고려할 때는 이제 부등호가 그래서 밑에 붙습니다. 그래서 0에서 1 사이의 값을 0으로 바꿔주면 되고요. 그리고 뭐 1과
2 사이의 값을 1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0에서 1 사이의 값을 0으로 그리면 되겠죠. 대신에 이제 동그라미가 앞에 붙고 여기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복습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거에 대해서는 위키피디아에다가 그냥 여러분께서도 아마 바닥함수 혹은 천장함수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런 그래프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그린 그래프는 바로 이 녹색을 한 번 더 주목을 해 주시면 좋은데, 이것을 재해석해 보면은 어떤 f 그냥 함수가 hx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냥 좌측으로 0.5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영역만 조금만 나타내 보고서 문제를 다시 풀어 볼게요. 그래서 집합 A가 이제 어딘가에 매핑이 될 거예요. 매핑이 될 건데 이걸 마이너스 2를 넣으면은 결국 여기가 1,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넣으면은 마이너스 2에 매핑이 되고요.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마이너스 1에 매핑이 됩니다. 그리고 F0을 넣으면은 0에 매핑이 되고요. 1은 1, 2는 2에 이런 식으로 매핑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제대로 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마이너스 2를 직접 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5죠. 이거에 내림을 하면은 요거는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아까 똑같은 예제에서도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굳이 하지 않아도 똑같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모든 A에다가 요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전에 특수한 형태의 함수였고 바로 항등함수였습니다. 항등함수 같은 경우는 뭐 굳이 이렇게 우리가 화살표 도표를 5개가 나오겠지만 그려보지 않아도 아까 전에 항상 전단사 함수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단사 함수라는 것은 당연히 단사이면서 전사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세 가지 모두가 동그라미다 라는 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본 강의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번 강의에서 함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웠고요. 결국 집합 x와 y 사이의 대응 관계를 함수라고 합니다. 근데 뭐 요거는 관계죠. 관계의 정의인데 x의 모든 원소가 대응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한 개가 붙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는 이제 설명을 드릴 때 x에 있는 모든 원소에서 한 개의 화살표가 꼭 나가야 된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제 함수의 특성 같은 경우는 단사함수, 전사함수, 전단사함수 이렇게 세 개를 배웠습니다. 단사함수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x값에 대해서 서로 다른 y값을 갖는다 라는 게 되겠고, 전사함수 같은 경우는 공역에 있는 모든 원소에 하나 이상의 화살표가 대응이 된다. 즉 모든 원소가 이어져 있다라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단사 함수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할 때가 되고요. 그리고 단사 함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투원 펑션이라고 1대1 함수라고 얘기했었는데 1대1 함수에다가 동시에 이제 공역과 치역이 같아지는 걸 고려했을 때 그것을 바로 전단사 함수 원투원 커레스폰던스 펑션이라고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역과 공역과 치역 등을 이용해서 원소 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꼭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양한 함수들을 한번 소개했었습니다. 합성함수, 항등함수, 역함수를 설명드리면서 우리가 다 관계에서 배웠던 내용인데 이러한 특수한 조건을 하나 더 걸어가지고 우리가 함수에서 배우는 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상수함수, 올림함수, 내림함수 이런 것들도 배웠습니다. 이 합성함수를 배울 때에는 순서가 조금은 헷갈릴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역함수 같은 경우는 항상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원래 주어진 함수가 이제 전단사 조건을 만족해야지 그래야지 역함수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양수, 음수일 때 올림과 내림 함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많이 연습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배웠는데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원이었습니다.